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오늘은 잡담을 조금 해볼까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40살, 인생을 모두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젊은 나이지만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인간관계를 하며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고 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라는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라는 관계를 맺고 주부가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이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을 공유해 볼게요.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일 뿐이고 제 말은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고쳐 쓰지 말자. 인간관계를 하며 서로 좋은 관계만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단점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단점으로 인해 늘 트러블이 나서 감정 소모가 심하다면 가족이 아닌 이상 과감히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성향은요,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서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싶으면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줘야 하는데 이미 단점으로 인해 트러블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것은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 트러블이 났을 때 서로 가치관이 같고 대화가 잘 통해서 잘 해결되는 사이고 그 순간을 잘 넘어간다면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좋은 벗이 될 수도 있어요. 인연을 너무 칼같이 끊어내서도 안 되지만 그 단점이 나를 매 순간 생활에 지장을 정도로 힘들게 한다면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상대방이 나빠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안 맞는 것 뿐이며 나 자신을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기 위함이에요. 거리를 두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순간들도 좋은 감정과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어요. 좋은 인연이어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단점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에 맞춰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노력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굳이 감정 소모를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와 배려를 갖추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잘 지내다가도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오히려 안 친한 사람보다 친한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자주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해서 그만큼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모르는 타인에게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친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편해져서 말하다 보니 의도는 없으나 실수로 오해살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트러블이 나다 보면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 호의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또한 친한 관계 속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평소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 곁에 내 부탁을 스스럼 없이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살면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타오를수록 빨리 식는 법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상대방이 모든 정보를 알게 되면요. 처음 만났던 감정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궁금해질 것이 없게 되면서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도 그렇죠.
처음에는 과도하게 불타올라서 이것저것 일을 벌려놓다가 결국에는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은 탓에 나중에는 열정이 식어서 일을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일이든 사람을 알아가는 관계든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순서대로 천천히 알아가고 배우는 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다가오는 사람에게 또는 처음 다가가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랜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두면서 알아가 보세요. 네 번째, 거리 두고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잖아요. 계산적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주 부딪히게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감정 상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내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감정 소모가 커지거든요. 물론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데 감정 소모도 해봐야 경험이 되어 인생을 배우게 되기도 하지만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사람과의 감정 소모가 생기면 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해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기도 하고 심심할 일도 생기는데요. 그런 감정 소모할 일이 생기면 차라리 인간관계가 없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에게 잘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기.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해요.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내 옆에 있고 평생 갈 것 같은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연락처조차 몰라요. 저는 연락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제가 연락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꾸준히 안부 연락이 오는 지인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산적이지 않고 묵묵히 정말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와준 그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연락하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어제 본 것처럼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100명 알아도 부르면 달려와 줄 사람 한 명도 없다면 만남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지금 내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 그리고 연락이 없어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와 주는 친구, 또는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더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장문의 메시지 자제하기. 장문의 메시지는 사이가 좋을 때보다는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글이라는 것이 나의 심정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다가 상대방이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고 사이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빨리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기분 안 좋은 나의 마음을 빨리 해결하고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나의 생각을 장문으로 표현해 전달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타인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고 또 타인이 저에게 그렇게 글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을 모두 겪다 보니 글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장문으로 보낸 글 또는 받은 글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했던 시간들이 참 의미 없을 정도로 왜 그랬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장문의 글을 전달할 때는 이미 마음이 흥분되어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장문의 대화나 글보다는 직접 얼굴 보며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일곱 번째, 사회생활 할 때는 나의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말기.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내며 행동하는 일들이에요.
기분 나쁜 감정들을 감추고 대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요령 같아요. 물론 나의 안 좋은 감정들을 참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대상이 친구라고 한다면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회사나 단체 생활,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며 대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기분 나쁜 일들이 오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기에 한 번쯤은 유하게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8번째,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지 말기. 타인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잠잘 때까지 생각하게 돼요. 심지어 잠을 못 자고 날까지 새며 어떠한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해보기도 하고 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죠. 사실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내 입장 위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소가리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오해가 풀렸을 때 참 시간 낭비했구나 싶을 때가 많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일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니 어떤 기분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상대방과 부딪힐 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 옷깃과 옷깃이 닿기 힘든 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고 운명이기도 해요.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중간중간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같다면 힘든 시간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대, 20대는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만나서 화해하기도 하고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며 40대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젊었을 때 많이 싸우고 화해해봐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기분이 나빠도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요령도 생겼네요. 나이가 들면 감정 소모하는 일이 힘들어져요. 또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에 타인이 내 생활에 선을 넘어서 침범해 오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든 거리 있는 사이든 어떠한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늘 먼저 연락해주는 지인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지인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들을 늘 기억하세요.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더 배려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